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쌀이 금값이라고 하는데요. 쌀값 폭등으로 인해서 평범한 가정의 식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쌀이 현재 구원투수처럼 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일본의 현지에서 한국 쌀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시카와 아유미입니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42살 주부예요.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와 장을 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걷고 있어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신선한 식재료 향기가 섞여 코끝을 자극합니다. 시장 한쪽에 자리한 쌀집 앞에 멈춰 섰어요. 진열된 쌀 가격표를 보니 지난달보다 또 올랐네요. 계산기를 꺼내 가계부와 대조해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쌀집 주인 타나카 씨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죠. 오늘은 어떤 쌀로 준비해 드릴까요? 아유미 씨하고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평소처럼 니가타현 고시히카리로 2kg만 부탁드릴게요. 타나카 씨는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요즘 쌀값이 많이 올라서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기후 변화로 수확량이 줄고 비료값도 오르니 어쩔 수 없네요. 더구나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입 물가도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니까요. 네, 뉴스에서도 많이 봤어요. 우리 가족은 밥심으로 사는데 이제 쌀마저 사치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쌀을 건네받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0엔 지폐를 내밀며. 예전에는 이 돈이면 2배는 살 수 있었는데 하고 중얼거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쌀 봉지를 들고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남편 학원비가 자꾸 오르는 아이들.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 큰아들 유타의 학비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 쌀통에 새쌀을 부으며 남은 양을 확인했어요. 적어도 한 달은 아껴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녁 반찬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달걀말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조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며 저는 밥솥의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정겨웠어요. 남편 켄지는 오늘도 야근을 하고 돌아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중학생 유타와 초등학생 하루카는 배고프다며 젓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끈한 밥을 각자의 그릇에 담아주며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고기조림도 했으니 밥 많이 먹어요. 아이들은 반가워하며 밥그릇을 내밀었죠. 하지만 유타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곤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밥 맛이 예전에 한국에서 먹었던 그 밥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밥이 정말 맛있었는데. 그 말에 저도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3년 전 가족여행으로 한국 서울에 갔을 때의 일이었죠. 종로 어느 한정식집에서 먹었던 밥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한 그릇이 지금도 눈앞에 서네요. 맞아, 정말 맛있었지. 그 한정식집 밥은 정말 특별했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고소한 향기의 한 그릇을 뚝딱 비웠었지. 그때 먹었던 그 한국 쌀의 맛이 혀끝에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부드럽고 찰진 식감. 입안 가득 퍼지던 고소한 향 그리고 그 완벽한 찰기까지 일본 쌀과는 분명 달랐죠. 켄지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지, 그때 밥이 정말 맛있었어. 주인이 코시히카리보다 맛있는 한국 쌀이라고 자랑하던 게 기억나네. 하루카는 자신은 어려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궁금해했어요. 정말 그렇게 맛있었어요, 엄마. 네, 정말 맛있었단다. 밥만으로도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고소하고 맛있었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그 한국 쌀의 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 일본의 쌀값은 계속 오르는데 그 맛있던 한국 쌀은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거실에서 켄지가 TV를 켰는데 마침 뉴스에서 식품 물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쌀가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죠. 저는 주방에서 귀를 기울이며 뉴스를 들었어요. 기후 이상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비료 가격 폭등, 엔저로 인한 수입 곡물 가격 상승 등 원인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산 프리미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도매 단가가 오히려 인상됐다는 내용이 마음에 걸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후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살기 힘들어졌다. 쌀 한 포대값이 이렇게 비싸다니. 한국에서 먹었던 그 밥이 자꾸 생각난다. 그때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유타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겨울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가정은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켄지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권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켄지에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휴가 쓰라고 했다던데 짧게라도 어디 다녀올까? 아이들도 방학이고. 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짧게라도 다녀올까? 어디로 갈 생각이야? 저는 아이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어요. 유타는 베트남 하롱베이를 가보고 싶다고 했고, 하루카는 어디든 바다가 있는 곳이 좋겠다고 했죠. 그럼 베트남 어때? 하롱베이도 볼 수 있고 해변도 있잖아. 게다가 물가도 저렴하대. 모두 좋다고 하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여행사 웹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 하롱베이를 5일 동안 둘러보는 패키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항공편이 문제였죠. 직항은 너무 비싸고 대부분 매진된 상태였어요. 여러 옵션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이 직항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경유 시간도 6시간이나 있었죠. 켄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이거 어때? 한국 경유하는 게 훨씬 저렴한데. 켄지는 화면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경유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크네. 괜찮을 것 같아.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절약한 항공료로 면세점에서 무언가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문득 유타가 말했던 한국 쌀이 떠올랐어요. 혹시 한국 면세점에 쌀이 있을까? 경유하는 김에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켄지에게 이런 생각을 말했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쌀을 사오고 싶어. 면세점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되지. 그날 밤 저는 한국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다행히 한국 전통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었고 거기에 한국산 쌀도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죠. 다음 날 바로 여행 예약을 완료했어요. 베트남 5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 경유 6시간. 저는 여행 일정표를 냉장고에 붙이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베트남 여행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에서 그 쌀을 살 생각에 설레었어요. 매일 쌀값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지금. 그 맛있는 한국 쌀을 다시 맛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기분을 적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는 즐거움. 그리고 한국 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문장들이었습니다. 내 가족에게 그때의 맛을 다시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베트남 여행이 시작됐어요. 하노이의 활기찬 거리, 하롱베이의 신비로운 석회암 절벽,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했죠. 아이들은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고 켄지도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비행기로 하노이를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오후 3시 도착. 그리고 6시간 경유 후 밤 9시 비행기로 오사카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켄지가 물었어요. 인천공항에서 6시간이면 꽤 긴데 뭐 할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면세점도 구경하고 식사도 하면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전통식품 매장에 들러볼까 해요. 아, 그 쌀 말이지 하고 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와이프가 쌀 때문에 여행 경로까지 바꿀 줄은 몰랐네.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베트남 직항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그 맛을 기억하지 않나요? 정말 특별했잖아요. 유타도 거들었죠. 저도 그 밥 맛있었어요. 한국 쌀이 진짜 일본 쌀보다 맛있었나 봐요. 하루카는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엄마. 네, 정말 맛있었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고소한 향이 코끝에 닿는 순간 입에 침이 고였단다. 한번 먹어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하노이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트남의 풍경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죠. 한국 전통식품 매장의 위치를 확인하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면세점 구역으로 향했죠. 아이들은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신이 났고 켄지는 뒤에서 느긋하게 따라왔어요. 우리는 먼저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공항 푸드코트에서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 음식의 맛을 다시 느꼈죠. 유타가 말했어요. 역시 한국 음식은 맛있어요. 엄마 쌀도 꼭 사서 가요. 식사를 마치고 한국 전통식품 매장을 찾아갔어요. 가게 안에는 한국의 다양한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차 종류, 김치 장류 그리고 제가 찾던 쌀도 있었어요. 한국산 백미 4kg 포장이 눈에 들어왔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유기농 쌀이라고 적힌 포장지 가격표를 확인하니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죠. 망설임 없이 바구니에 담았어요. 쌀 포장을 들여다보며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투명한 포장지 너머로 보이는 하얀 쌀알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죠. 일본에서는 급등하는 쌀감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한국 쌀을 구매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선물용인가요? 선물 포장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가족과 함께 먹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짐이 좀 무거울 텐데 괜찮으세요? 하고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 무게보다 더 값진 것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쌀 포장을 받아 캐리어에 넣으려는데 유타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그 쌀이 그렇게 맛있어요. 일본 쌀과 뭐가 다른데요? 켄지가 대신 대답했어요. 한국 쌀은 찰기가 더 있고 고소한 맛이 강하지 너도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하루카는 궁금해하며 쌀 포장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맛있으면 저도 많이 먹을래요.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럼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이 쌀로 밥을 지어볼게. 기대해도 좋아. 면세점에서 나와 공항 벤치에 앉았어요. 아직 출국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죠. 투명한 비닐 너머로 보이는 쌀알 하나하나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쌀 포장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3년 전 서울에서 먹었던 그 밥의 맛이 다시 떠올랐어요. 윤기가 흐르던 하얀 쌀밥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퍼지던 고소한 향.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평범한 주부인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쌀을 사오기 위해 여행 경로까지 바꾸다니. 스스로도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물가 걱정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이런 작은 행복을 찾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켄지가 돌아와 제 옆에 앉았어요. 쌀 포장을 보며 웃으며 말했죠. 와이프가 정말 한국 쌀을 좋아하게 됐네. 이런 특별한 맛을 가족에게 다시 선물할 수 있어서 기뻐요.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져도 밥맛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맛있는 밥이 있으면 다른 건 참을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쌀 포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록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생겼지만
가슴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죠.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여행의 아쉬움과 함께 집에 대한 그리움도 느껴졌어요. 오사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베트남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한국에서 사온 특별한 선물까지. 이번 여행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산 쌀이 기내 수화물 칸에 실려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비행기가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과정을 거쳐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어요. 아이들은 긴 여행에 지쳐 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도 저는 제일 먼저 쌀 포장을 확인했어요. 긴 여행 동안 멀쩡히 잘 있는지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포장은 온전했고 쌀알들도 멀쩡했죠. 그날 밤은 너무 늦어서 간단히 씻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죠. 내일 아침 한국 쌀로 밥을 지어 가족들에게 선보일 생각에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한국에서 사온 쌀 포장을 열었죠. 포장을 뜯는 순간 은은한 쌀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일본 쌀과는 분명 다른 향이었습니다.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3번 정성스레 씻었죠. 마지막 헹군물이 투명해졌을 때 쌀알의 윤기가 더욱 돋보였어요. 손으로 쌀알을 만져보니 일본 쌀보다 조금 더 길쭉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눌렀어요. 물량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했죠. 한국 쌀은 일본 쌀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거든요. 밥이 지어지는 동안 아이들과 켄지가 하나둘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나는 은은한 쌀 향기에 켄지가 제일 먼저 알아챘죠. 또 이게 그 한국 쌀인가, 벌써 향기가 다르네. 유타와 하루카도 궁금해하며 밥솥 주변을 맴돌았어요. 정말 맛있을까요?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더 맛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그 맛 그대로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마침내 밥솥에서 완성 알림음이 울렸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고소한 향기가 부엌 가득 퍼졌죠. 밥솥 안의 쌀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구슬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밥을 그릇에 담았어요. 여느 때와 달리 반찬은 간단하게 준비했죠. 밥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달걀말이와 김간장에 절인 오이 정도만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모두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죠. 켄지가 먼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 고소한 맛이 확실히 강해. 유타도 맛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이거 그때 그 밥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하루카는 처음 맛보는 한국 쌀의 신기한 표정이었죠. 정말 달라요. 더 찰진 것 같아요. 저도 한 숟가락 입에 넣어 보았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과 찰진 식감에 눈을 감았죠. 정말 그 맛이었어요. 3년 전 서울의 한정식집에서 먹었던 그 밥맛 그대로였습니다. 한 끼 식사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밥만으로도 이렇게 맛있는데 반찬까지 있으니 더 맛있네요 하고 켄지가 말했어요. 유타는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더 달라고 했죠.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이 쌀로 계속 밥 해주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4kg밖에 없어서 아껴 먹어야 해. 특별한 날에만 해줄게. 하루카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이 쌀을 사오고 싶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죠. 요즘 일본에서 쌀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었어. 그런데 한국 쌀은 맛도 좋고 가격도 더 착해서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어. 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선물이야. 이런 맛있는 밥을 먹으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켄지는 회사로, 유타와 하루카는 학교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직 입안에 남아있는 고소한 밥맛을 음미했죠. 잠시 후 쌀 포장지를 보관할지 버릴지 고민하다가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글로 된 제품 설명과 함께 조그맣게 영어로 쓰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이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다시 한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같은 브랜드의 쌀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후에는 근처 마트에 들러 작은 밀폐 용기를 샀어요. 한국 쌀을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유타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도 그 쌀로 밥 지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평소처럼 일본 쌀로 할게. 한국 쌀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자.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유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죠. 현명한 결정이야.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는 게 좋겠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일본 쌀값이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져도 이렇게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죠. 한국 쌀한 공기가 주는 위안이.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켄지와 함께 아이들이 잠든 후 내일 저녁은 특별한 날로 정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베트남과 한국 경유를 포함한 이번 여행의 추억을 나누며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다시 한번 먹기로 했죠. 남편이 물었어요. 와이프는 정말 대단해, 쌀 하나에 이렇게 의미를 담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에게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약속대로 한국 쌀로 밥을 지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오늘은 한국 쌀밥을 먹는 날이냐고 물었죠. 그렇다고 대답하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밥을 짓는 동안 베트남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하롱베이의 아름다운 풍경, 다낭의 해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하노이의 활기찬 시장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쌀 포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죠. 켄지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이미 고소한 밥 냄새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한국 쌀이구나 하고 현관에서부터 알아챘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여행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어요. 특별한 날인 만큼 반찬도 조금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유타가 좋아하는 고기조림, 하루카가 좋아하는 달걀찜, 그리고 켄지가 좋아하는 생선구이까지 테이블이 풍성했어요. 밥그릇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밥을 담아 각자 앞에 놓았어요. 아이들은 어제처럼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젓가락을 들었죠. 유타가 첫 숟가락을 뜨며 말했어요. 엄마, 이 밥 정말 특별해요. 왜 한국 쌀이 이렇게 맛있는지 알 것 같아요. 하루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정말 맛있어요. 일본 쌀보다 더 고소해요. 켄지는 음식을 음미하며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쌀이길래 이렇게 맛이 다른 거야?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서랍에서 보관해둔 쌀 포장지를 꺼냈어요. 접힌 포장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보이도록요. 켄지가 포장지를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왜 한국 경유 티켓을 사냐고 물었죠. 저는 말했어요. 가방엔 추억이 있고 그 추억엔 따뜻함이 있다고요.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의 기분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그 밥 한 공기, 사실 그건 쌀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요. 가족을 위해 특별한 것을 선물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들의 따뜻함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물가는 오르고 살림은 팍팍해져도 이렇게 작은 행복을 찾아 나누는 한 우리 가족은 언제나 부유할 거라고요. 한국 쌀 한 공기가 준 위안과 행복이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라 믿었습니다. 쌀 포장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이 쌀을 사오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제대로 여행하며 그 쌀이 자라는 논도 보고 싶다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바다는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울 수 있다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